안녕하세요. 로이첨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IBK 기업은행 총 4가지 항목 중에요. 마지막 항목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지원자한테 왜 어울리는지, 그리고 지원자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 스토리, 이 부분에서 역량을 보여주는 경험을 서술하면 되고요.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왜 어울리는지에 대해서는 은행에 들어가서 뭘 하고 싶은지라고 설명을 하면 돼요. 구구절절히 나는 이래서 은행원에 어울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말이 중복이 계속 나오니까요. 이런 구성에서는 역량을 먼저 보여주고 이런 걸 사용해서 은행원, 지금 IBK 기업은행에서 원하는 바에 부합하는 어떠한 면면들을 갖고 있어서 자신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서술을 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역량 같은 걸 먼저 보여주고 거기에서 왜 은행원이란 것에 본인이 어울리는지를 설명하는 순서입니다. 사례를 바로 살펴볼게요. 부모님의 보험 상품 선택에 총력을 기울인 것을 계기로 금융 전반에 흥미를 느꼈고, 금융 전반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뭐 상품도 판매할 수 있고 경영이나 이런 거 은행 창구에서 어떠한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할 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택이 뒤따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보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상품 설명이나 안내를 위해서는 당연히 시장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요. 또 거기다 덧붙여서 고객 정보도 알아야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 실적도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보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는 이 지원자의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적금 상품까지 해서 보험만 얘기하면 조금 아쉽잖아요. 은행이니까 방카슈랑스람을 한다 해도 그것도 일부니까 적금 상품 같은 것도 필요해서 주력 상품으로도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아니 하고 싶다, 또 그런 정보 알아봤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루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상품 조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실감하고, 방금 설명한 내용이죠. 고객마다 경제 상황이라든 아니면 뭐 어떠한 조건에 처해 있는 게 다 다르니까요. 상품을 당연히 안내할 때도 그런 걸 적용을 해야 되겠죠. 감안하고. 그래서 학과학우들에게 조언을 건널 때마다 넓은 안목으로 시장과 상품을 분석하고자 노력했다. 여기도 한 번 더 분석을 강조했어요. 그 덕분에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근거로 경험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약간 추상적이에요.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는 건데 부풀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다 근거를 넣어줘야 공식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다는 거를 좀 증명해주는 격이 되니까요. 이 문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덕분에 금융 동아리에서 시중 상품의 효용을 여러 시나리오로 발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뭐 발표할 수 있는 기회야 그냥 주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종의 이렇게 무게를 실어줬어요. 금융 동아리에서는 뭐 이런 거를 직접 발표할 기회를 뭔가 설득을 해서 얻을 수 있을 건데 라고 추측을 할 거니까요. 그런 기회를 뭐 이런 것들을 잘한다는 게 동아리 구성원들이 알다 보니까 기회가 주어졌다. 그만큼 잘 안다. 이런 내용을 어필한 거예요. 실무에서 진행하는 상담 방식을 알고 싶어. 이 상담 방식을 얘기한 것도 창구에서 은행원으로서 당연히 뭐 고객에게 이런 설명 저런 설명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담 방식을 떠올리게끔 넣어준 장치고요. 직접 보험 및 적금 상품 안내를 받아본 거죠. 그래서 고객 입장을 객관화한 자세도 내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한 번 더 객관화해보면서 고객이라면 이런 거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겠구나, 그런 거를 경험으로 알아봤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동도 들어있죠. 선택을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과 상품 간 차별화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분석, 여기도 한 번 더 나왔어요. 분석하며 이렇게 이 지원자는 분석에 탁월하다, 분석을 좋아한다, 그래서 은행원으로서 적합하다,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에 임할 때 필요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상담에 필요한 지식도 쌓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3개월간 단기 인턴으로 금융 프로젝트 지원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며, 여기도 핵심 경험이 나온 거죠.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을 건데 거기서 핵심인 내용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소통 감각을 개발했다. 그래서 여러 정보를 조합해야 하는 금융상품 안내 시에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서, 이 적용 범위는 상품이고요, 또 고객이고요, 여러 다양성을 다 포괄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소통으로 이뤄낼 수 있는 어떠한 맥점을 잡아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점들이 다 나왔어요.
분석 능력, 그리고 소통. 여기서부터 이제 은행원의 직업에 왜 어울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진행해 볼게요. 은행원은 고객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데 시장 관련 정보를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브릿지 문장이에요. 여기까지 쭉 설명한 내용이 여기서 은행원으로 연결되게끔 만드는 거죠. 시장 관련 정보를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역할이 은행원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한 걸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갖춘 소통 감각과 분석 역량 나왔죠? 이 내용이 계속 집약적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고객의 생애 주기를 살펴 잠재적 수요를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수요를 읽어내고 또 가장 적합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미래가치 신장과 함께 IBK 기업은행의 비이자 수익 확대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값슈랑스는 이렇게 나온 이유가 그냥 대출로만 이익을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경쟁에서도 또 좋은 지표로만 삼진 않으니까요. 이런 비이자 수익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경영을 해 나갈 수 있고 변동성에도 대응을 할 수 있어서 비이자 수익 확대는 이제 아무래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알고 이런 내용을 썼고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이 어휘로 짚어내 준 거죠. 마지막 문장인데요. 은행원으로서 고객의 다양한 상황을 읽고 여기 은행원으로서는 사실 사족인데 이 내용을 넣어준 거는 읽는 이한테 내가 쓰고 있는 건 은행원이라는 직업에 관한 내용이야 라고 한번 환기해 주려고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원으로 여지껏 이야기한 건 다 은행원으로서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어 라고 설명하는 그냥 신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객의 다양한 상황을 읽고 계속 분석하고 뭐 정보로 수집해서 분석 그런 내용이죠. 그에 알맞은 상품 안내로 미래 방향에 부합하는 성장을 이끌며 IBK 기업은행의 신뢰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문장을 장식을 했습니다.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넣은 이유도 이미지가 신뢰는 은행이랑 너무너무 결부가 잘 되어 있는 어휘니까요. 이렇게 한번 넣어주면서 은행원으로서 신뢰를 구축하겠다. 그 내용이 읽는 이한테 남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내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제목을 넣어볼 건데요. 소제목은 다음과 같아요. 다양성의 조합으로 미래 가치를 발굴하다 해서 여기 나왔던 내용들을 제목으로 한번 쭉 뽑아 본다면 다양성을 어떻게 조합해 본다. 뭐 분석하고 뭐 소통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래 가치를 발굴해서 IBK 기업은행의 신뢰를 구축한다. 뭐 고객의 만족도 이뤄내고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제목의 역할이 그런 걸 하죠. 신호를 보여주고 읽다 보면 거기에 맞게끔 내용들이 딱딱 나오니까 읽는 사람한테는 이 메시지가 끝까지 남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네, 이상으로 IBK 기업은행을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확실한 합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로이 첨삭 한국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